이 시간부터는 침투 탐상 시험의 비파계 검사의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의 이론입니다. 자, 시험 원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본 원리들을 좀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 원리입니다. 시험 원리. 원리는 어느 정도 앞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액체 침투액 또는 우리가 침투, 재침투액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침투체, 침투액 또는 침투제라고 표현을 갖으면 똑같은 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여 시험체 표면에 개고하고 있는 결합을,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침투 탐상 시험의 가장 그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체 표면에 개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구. 쉽게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세관 현상과 지각 현상을 이용하여 보다 확대된 상으로 지시 모양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자,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노즐로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세척제인데, 세척제. 이 세척제는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런 과잉의 침투액을 제거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침투액입니다. 제가 이 침투액은 붉은색, 적색이라고 했죠. 붉은색, 적색. 바로 이게 침투액, 침투제. 세척제입니다. 세척제. 자, 이런 세척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침투액 또는 침투제. 바로 그 다음 현상제입니다. 약간 여기서 이제 색깔의 구분선을 갖는다고 한다면 세척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물색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 색깔처럼 액체로 되어 있고요. 침투액은 붉은색, 적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상제는 백색의 계통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 시험 조작의 순서라면서 이러한 세척제와 침투제와 현상제의 특징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느 단계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이제 침투 탐상 시험에 조금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검사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렸던 세척제와 침투제와 현상제, 이 세 가지가만 있더라 해도 시험체 개구부에 있는 결합 검출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가장 간단한 스프레이 노즐 3개, 세척제, 그 다음 침투제, 현상제가 있으면 검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검사 속도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저렴하다는 것이죠. 시험체 크기 및 모양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험체가 아무리 크든 어떤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든 간에 검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대형 부품에 대해서도 국부적인 일부 검사 가능합니다만 조금 이따 감히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체 재질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이따가 단점에서의 할 수 없는 재료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국부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일부분
어떠한 시험체, 대형 시험체에 대해서 일부분 또는 전면 검사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전체 검사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제품의 한 번의 검사도 가능하면서 또한 국부적인 일부분의 검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험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 말씀드렸죠. 가장 간단하고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다. 원리를 아까 설명드렸, 전 시간에나 심투 비박 원리를 약간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다고 하면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단점을 보도록 하죠. 전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처리라는 건 뭐냐? 침투 탐사 침투 액을 적용하기 전, 침투액을 적용하기 전에 전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왜 전처리를 하느냐? 전처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사하고자 하는 표면에 이물질이 있게 되면 우리가 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전처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를 깨끗하게 검사하기 좋게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험할 표면이 개고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네요. 분명히 제한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표면에 개고부에 한해서 검사가 가능하다. 개고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체 표면이 거칠거나 다공성일 경우 흡수량이 큰 재질의 검사가 어렵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단점이 나왔습니다. 자, 거칠거나 다공성일 경우, 다공성은 우리가 제품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물질, 즉 제가 말하면 이제 스폰지 같은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물질인데 다공성일 경우 흡수력이 큰 물질, 우리가 흡수력이 큰 물질이라면 이제 스펀지, 이러한 스펀지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전처리, 다음에 침투 처리, 그 다음에 뭐 세척이나 또는 제거 처리, 그 다음에 건조 현상, 이런 처리의 순서의 조작 순서가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다공성의 흡수력이 큰 물질은 우리가 현상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현상제를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결함이 속에 침투했던 침투액이 위로 빨아올림 현상, 즉 흡출 작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공성 제품이면서 흡수력이 큰 재질의 검사는 어렵다. 제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탐상제가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탐상제 오염으로 인한 의사 지시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의사 지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검사해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결함으로 하는데, 결함이 아닌 것이 결함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결함인데 결함처럼 적색으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사지시라는 것입니다. 의사지의 지시의 주요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순서에서 전처리 부분에서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제가 조금 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의 온도에 민감하여 제약을 받는다. 침투 탐상 시험은 온도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전처리, 침투 처리, 또 우리가 유화 처리, 그다음에 현상 처리 단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침투 처리하면 침투제에 적용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유화 처리, 현상 처리 각각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기준 조건은 시험을 실시할 때의 온도에 의해서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에 민감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함의 깊이는 알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형태의 결함이 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나타난 모양과 형태나 또는 뭐 길이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몇 미리의 깊이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계구부에 한해서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침투 탐상 시험에 우리가 모세관 현상 원리를 하면서 검사를 한다는데 거기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표면 장력입니다. surface tension 해가지고 자, 표면 장력이라는 건 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려고 하는 액체의 성질이다. 결론은 자기와 고체와 액체가 고체와 접촉을 했을 때 이러한 물방의 형태를 보듯이 이러한 면적을 아주 작게 가지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자기가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표면 장력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면 이것은 액체 풍자간의 흡인력에 의한 것이다. 즉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되게 되도록 작은 면적을 취하는 힘의 성질을 말하며 계면 장력의 일종이다. 자, 그림의 형태는 이제 물방울이 그 나뭇잎에 맺혀 있는 모양입니다. 표면 장력으로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보여놨습니다. 결론은 이 표면 장력, 우리가 침투 탐상 검사를 할 때 표면 장력은 바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이 말은 낮은 표면 장력일수록 우수한 침투제 또는 침투액이라는 겁니다. 즉, 낮은 표면 장력일수록 우수한 침투제에 해당이 된다. 만약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하면 침투제로 검사를 한다면 낮은 표면 장력이 있는 침투제가 좋다라는 의미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십성이 나오네요. 적십성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적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적실 수 있는 능력. 자, 적심성이란 접촉각 실험으로 알 수 있다. 표면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표면 위에 퍼짐성을 의미한다. 고체 표면과 액체가 이루는 접촉각이 적을수록 접실성이 좋다고 합니다. 접촉각 세타는 0이면 이상적인 접촉각을 가지며 세타가 180도에 대한 접실성이 없다고 한다. 또한 접촉각이 90 미만일 경우 접실성이 좋으며 90도 이상일 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실수가 없어서 접실성이 얘는 주가 없어서 나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접실성은 우리가 뭘로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까? 결론은 이 접실성이라는 것은 접촉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접촉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접촉각이 작을수록 적십성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침투제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적심성은 좋아야 됩니다. 적심성이 높을수록 좋을수록 우수한 침투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 겁니까? 접촉각이 작을수록 이런 표현성으로 해도 되겠죠. 결론은 지금까지 배운다면 침투제로서의 우수한 성능은 낮은 표면 장력, 그 다음에 적심성이 우수한 것, 접촉각이 작은 것, 일단 세 가지 조건이 나왔네요. 우수한 침투제를 갖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 적심에는 뭐 확장 적심과 부착 적심, 당근 적심이 있더라라고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관 현상입니다. 논의 설명을 드렸고 침투 탐상 시험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가지고 뭐 검사를 원리를 이용했고 수은과 물에 유리관을 넣었을 때 수은은 관과 뭐가 크다?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강하다. 그래서 액면이 어떻게 된다? 볼록해진다. 반면 물은 부착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액면에 오목해진다. 모생한 현상이라는 것은 앞에서 정리했습니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액체 상승 또는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체와 접촉했을 때 액체의 액체의 표면이 상승 또는 낮아지는 현상이 모생한 현상이 됐습니다. 즉 수제 담긴 물을 가는 관을 넣게 되면 관물이 올라가게 된다. 수온은 반대로 내려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으로 표현성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리관, 물에 유리관을 넣었을 때와 유리관에 수온을 넣었을 때 비교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은 고체에 액체가 접촉했을 때 액체의 표면이 상승 또는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전표제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이런 표현성을 가졌네요. 자, 물은 뭐가 크다? 부착력이 강하다. 뭐라 그랬습니까? 수는 응집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 차이성들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그림으로써 보여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모세관 현상이란 좀 깊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얇은 관에서 물이 표면 장력에 의하여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관이 얇을수록 위로 잘 올라간다 라고 해놨네요. 자, 다음 페이지를 이번에는 이제 탐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탐상제라고 한다면은 시험체를 검사를 했을 때 시험체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액체나 고체들을 의미하는데 탐상제는 대표적으로 침투액이나 또는 현상액, 세척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탐상제라고 명칭을 지칭을 합니다. 자, 침투액, 시험면에 침투액을 적용시켜 말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침투액을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말이죠. 침투액을 뿌려 주었다는 겁니다.
아까 전 사진을 보면 침투액 분무형 노즐로 붉은색 적색으로 나온다 있지 않습니까? 그 침투액을 시험지의 표면에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죠. 자, 적용을 시켜 표면에 열려있는 불연속 결함, 표면에 열려있는 불연속부 결함, 침투액 속으로 침투액이 충분히 하게 침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죠? 결론은 침투 탐상 시험에 의해 가지고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침투액 개고되어 있는 부분에 침투액이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관찰했을 때 정확한 정확한 결함의 모형과 형태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척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며 시험체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투액이 불연속부 결함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한다. 자, 지금부터는 침투 탐상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KSB 0816의 규격에 의해서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지금 단원이나 교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저기 있는 KSB 0816이라는 침투 탐상 시험 방법의 규격 기준으로 책과 그리고 제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체 표면에 침투 불연속부 결함을 사용한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잉여 침투액이다 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과잉 침투액이다. 즉 남은 침투액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조금 그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침투액이 있고 위 표면에 침투액이 남아있는 표면에 이 남아있는 이걸 뭐라 했습니까? 잉여 침투액, 잉여 침투제 또는 우리가 과잉 침투제라고 그랬죠. 즉 결함 이외 부분에 침투액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잉여 침투액, 과잉 침투액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케이스 0816의 기준에 의해서 방법입니다. 세척, 결론은 세척 또는 우리가 제거라는 표현성을 갖습니다. 물론 물을 사용해서 과잉의 침투액을 제거한 것을 우리가 세척 처리라고 표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용제를 사용해서 과잉의 침투액을 제거하는 것을 제거 처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표에서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척제, 즉 잉여 과잉의 침투액의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남아있는 시험체 표면에 결함 내에 속에 있는 침투액을 제외하는 나머지의 침투액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제거할 것이냐, 그것을 A, B, C, D라는 네 가지의 기호로서 방법을 했습니다. 분류를 해왔는데 여기에는 방법 A, 수세에 의한 방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로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수세, 물로 제거를 하더라. 물을 사용해서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수세, 물. 자, 물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것의 기호를 KSB 0816에서는 무슨 기호를 사용한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A라는 기호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수세에 의한 방법, 물에 의한 제거다 그러면 방법은 기호 뭐라고요? A로 표현해서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진행하면 제가 기호로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세유한 예를 들어서 잉여 침투 제거 방법이다. 수세유한 방법이다 그러면 A랑 기호 이걸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후유화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한 후유한 방법이다. 이것은 기름과 유화제로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기호는 뭐를 사용합니까? 바로 B의 기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 용제 제거에 의한 방법이다. 유기용제에 의한 방법이다.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이 그 스프레이 분명 노즐을 통해 가지고 노즐을 통해 하고 제거한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C라는 유기용제에 대해서 기호를 표현해서 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법 D,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해서 후유화에 의한 방법입니다. 물 베이스에 의한 후유화의 방법은 물과 유화제로 제거를 하더라. 자, 기호는 뭐를 사용하느냐? D를 사용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 B, C, D의 기호의 의미성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는 수세에 의한 방법은 뭐 A,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B, 후유화성, 용제 제거는 C, 그 다음에 방법은 물 베이스 유화제는 D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세척제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침투제와 그리고 세척제까지 좀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세척제까지의 어떠한 기호나 또는 용보 방법을 좀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상제에 대해서 조금 탐상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